안녕하세요. 네, 시금치 단맛 너무 좋아하는 제철음식학교의 고은정입니다. 시금치를 먹었는데 왜 나는 힘이 나지 않을까 궁금했던 한사 김용찬입니다. 오늘 지금 뽀빠이와 올리브 얘기. 시금치만 먹으면 막 네, 힘이 막 이렇게 났잖아요. 네. 왜 나는 힘이 안 생기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뽀빠이의 체형을 보면 상체가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저 사람이 굉장히 양인이구나. 그래서 시금치를 먹으면 뭔가 이렇게 컴다운이 돼서 평정심을 찾았구나.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해석이네요. 오늘은 시금치를 데쳐서 간단하게 무쳐보겠습니다. 전 시금치 이제 나물 할 때 이 데치는 타이밍을 잡는 게 정말 저는 아직도 좀 관건입니다. 물을 시금치의 양보다 무게로 칠 때 거의 10배 정도의 물. 그렇게 많이? 그 정도의 물에 데치는 게 가장 빠른 시간에 영양소 파괴도 적고 잘 데치는 방법이고요.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소금을 좀 넣어서 하면 시금치에서 영양소도 좀 덜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금을 좀 넣고요. 이제 물이 끓으면 시금치를 넣어요. 시금치를 넣고요. 시금치를 여러 번 씻어서 모래가 없이 잘 하면 한 번만 딱 이제 데쳐서 한 번만 헹구든지 아니면 건져서 넓게 펴갖고 빠르게 식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한두 번 헹구거나 아니면 헹구지 않고 모래가 너무 많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듬는 과정에서 거의 많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집어넣고요. 얘는 오래 데치면 저는 좀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물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막 아삭아삭 식감을 좋게 그렇게 먹고 싶어 나는 그런다든가 아니면 한번 데친 후에 다시 조리를 할 때는 끓는 물에 넣었다가만 꺼내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30초에서 1분 사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끓는 물에다 집어넣으면 다시 끓어오르기 막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에 꺼내시면 돼요. 다시 물이 끓기 시작하는 시점.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만져봐서 식감을 느끼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찬물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근데 시금치에 따라서도 좀 달라서 그렇죠. 이 시금치는 조금 더 데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넣으셔도 됩니다.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근데 이게 그냥 익히는 정도로 해서 아삭아삭 이렇게 하면 더 맛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적당히 잘 이렇게 무르게 익어야 이 시금치가 단맛이 더 많이 나요. 저도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이 이 무름에 대한 취향이 다 달라서 식구한테 맞추고 있습니다. 두 분은 똑같으신가 봐요? 아니요. 이제 끓기 시작했잖아요, 선생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끓기 시작하면 건져서 만약에 안 씻었다면 모래가 없을 때까지 씻은 물에 모래가 없을 때까지 여러 번 씻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잘 씻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넓은 데다 펴가지고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는 깨끗하게 씻은 거여서 찬물에 얼음장 같은 찬물에 한 번만 손이 너무 시려요. 선생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하셔가지고 원래 다 그렇더라고요. 안 해주는 사람은 내가 하려고 했어. 마음은 지금 막 그랬어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짜는 것도 너무 꽉 짜버리면 시금치의 단맛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벌써 이게 막 파란물이 나오잖아요. 막 힘자랑하느라고 꽉 짰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을 빼놓고는 이렇게 해서 약간 덜 짜진 느낌으로 하시는 게 더 시금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한번 이 식감을 이렇게 입에서 말고 손으로 감각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좀 부드럽게 삶아졌나요? 그렇죠. 데쳐졌나요? 약간 여기 뿌리 있는 부분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래도 딱 먹기 좋은 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무쳐볼까요? 정말 초간단으로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금치를 정말 초간단하고 맛있게 무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데쳤잖아요. 우리가
짰어요. 네. 무치기 위해서 한번 간을 아무것도 안 한 거를 한번 드셔보세요. 잘 데쳐졌나요? 달콤하네요. 네. 아주 무르지도 않고. 그쵸. 씹히는 부분이 네, 좀 씹히는 있고, 부분도 있고. 단맛도 되게 좋고, 네. 그렇잖아요. 시금치를 아까 우리가 데친 게 한 300g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그 300g에는 보통 이제 한 큰술 정도의 간장을 써요. 아, 한 큰술. 네, 간장은 어떤 간장일까요? 한식 간장? 선생님 만드신 간장? 맞아, 우리 간장. 네. 네네네. 그래서 간장 한 큰술, 그 다음에 들기름 한 큰술, 그리고 깨소금 한 큰술. 다 한 큰술이네요. 네, 깨소금은 선생님 살짝 그쵸. 빻았네요. 네. 통깨 볶은 거를, 네, 절구에다 좀 빻았어요. 네. 그리고 이 세 가지만 넣으면 네. 그냥 시금치의 맛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금치가 시금치 맛이 나야 돼요. 시금치에서 냉이 맛이 나거나 시금치에서 소고기 맛이 나면 안 됩니다. 아유, 실화 같은 조크네요. 네.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무칠 때 선생님 네. 이렇게 젓가락으로 무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네. 손으로 이렇게 아. 내가 어느 정도 이 힘이 있기 힘을 때문에 줘서? 네, 나도 힘을 줘서 아. 약간 이 여기 사이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로 국물이 이렇게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하는 이렇게 이유는 만져서 뭔가요, 선생님? 간이 골고루 잘 배도록. 아, 간이 잘 배도록. 네. 그래서 이제 묻혀서 한번 이거는 줄 수 없어요. 제가 먼저 먹겠어요. 아, 네. 역시 네. 맛있어요. 네. 선생님, 그 무칠 때 이렇게 간이 배도록 하는 건 네. 다른 나물을 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네. 아, 근데 지금은 살짝 처음에 딱 입에 들어가면 살짝 짜고요. 근데 씹으면 네. 단맛이 올라오네요. 그쵸. 이제. 맛있죠. 간이 맞아져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먹을 때도 좋은데 그게 더 불편하시면 나물을 묻혀갖고 한 10분에서 10분 있으면 20분 정도 이제 간이 두면 네, 충분히 간이 충분히 되고. 배서 그때 다시 먹어보고 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하시는 게 간장 네, 조금 제일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만 하면 시금치가 너무 맛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얘를 조금 덜어놓고 보통의 분들이 음식을 하실 때 나물을 무칠 때 여기다 마늘을 넣잖아요. 맞아요. 마늘 넣고 그 다음에 파 또 파 다진 거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무침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식당에 가도 이렇게 네, 많이들 이렇게 해서 묻혀서 많이들 나오잖아요. 주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무쳤을 때의 맛은 어떤지 한번 드셔보세요. 젓가락을 안 주셔도 제가 손으로. 네, 선생님 네. 뭐 언제부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손으로 드시더라고요. 아까가 시금치 본연의 맛과 약간의 들기름 향이었다면 이제 확실히 파 마늘이 그 맛을 살짝 가리기는 하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맛이긴 한데 이렇게 무치면 모든 나물 맛들이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워낙 느낌이 맛이 있어요. 강하니까 그래서 마늘이.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음. 선택은 이제 선생님께서 하셔야죠. 정말 이렇게 집어먹으면 혼나곤 했는데 이건 개인의 취향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뭐가 더 맛있냐는 개인의 취향이고. 어쨌든 시금치가 너무 맛있어서 네. 네. 그리고 지금 무친 것도 파마늘도 일반적인 파마늘보다는 양을 좀 줄여서 네, 가능한 한 원재료의 맛을 살리려고 이제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시금치는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어떤 골라요? 분들이 뭐 그게 품종 이름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시금치가 유명했던 거는 포항에서 길러진 시금치라고 해서 포항초라고 포항초. 얘기했어요. 포항이 바닷가잖아요. 네. 그 바닷바람을 맞고 뭐 이렇게 자라서 포항 시금치가 제일 맛있다 해서 포항초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금도라는 섬에서 네, 맞아요. 시금치를 대량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면서 비금도가 섬이기 때문에 섬초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경상남도 네, 남해에서 또 마늘과 시금치를 엄청나게 네네.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해에서는 남해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품종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을 붙인 브랜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느 거든지 상관없지만 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우스 말고 노지에서 재배한, 그래서 약간 붉은색도 있고 색깔이 선명하게 초록색이 아닌 뭐 그렇지만 네,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주 강렬하고 맛있는 그 시금치의 맛은 그 네, 성질을 그대로 간직한 좋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네, 가까운 곳에서 정말 이렇게 방석처럼 이렇게 딱 벌어져 네. 있는 네, 약간 때깔은 선호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훨씬 더 맛있게 네,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섬초나 포항초나 남해초도 역시 맛있습니다. 시금치는. 네. 지금 이 계절의 시금치는 정말 최고입니다. 역시 제철 음식이 그렇죠. 네. 네, 제철 음식의 힘입니다. 겨울이 내어주는 이게 푸른 식재료 네. 중에 하나잖아요, 시금치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뭐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네. 네. 겨울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 시금치를 통해서 또 시금치를 데치는 방법, 무치는 방법 이게 다 본인의 취향에 그렇죠. 맞게 네. 그런 걸 찾아가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요. 식재료를 알아가는 즐거움도 이렇게 집밥을 한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같은 시금치를 먹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어떤 시금치를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느끼는 맛과 영양은 다 다른 거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나는 그런 로컬 푸드로 이렇게 한 끼 맛있는 반찬을 차려보시면 음식을 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먹는 즐거움, 거기서 얻는 건강의 즐거움 모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제가 헷갈렸던 부분 잘 배웠고 맛있게 네. 먹었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